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커뮤니티 팀에서 틈을 맡고 있는 박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틈이라고 지은 이유가 틈이라고 지은 이유가 제가 이제 옛날에 김소연 작가의 한 글자 사전 되게 재밌게 봤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책이 이제 한 100개의 한 글자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서 그 작가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에세이집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2021년도에 이걸 읽고 나서 너무 좋다. 나도 길에 지나가다가 풀이 왜 한 글자일까? 그리고 왜 밥이 한 글자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틈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틈의 단어를 보니까 뭔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 방향성 뭐 이런 거랑 좀 잘 맞지 않았나 그때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단어가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랑 잘 만났을 때 주는 뭔가 나의 정체성과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커뮤니티 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커뮤니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세부 내용들과 실제적인 액션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역사라든가 아니면 장소나 이런 것들이 그 개개인에게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정보, 역사, 장소가 또 사람과 만나면서 우리가 계속 연결되고 근데 이제 그 연결고리를 저희는 문화예술이나 어떤 문화적 장치를 통해서 만나는 거를 목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독서 모임이나 영화 상영회,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 또 여행도 하고 소셜링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뭐 홍보, 브랜딩을 커뮤니티성과 그 다음에 지역성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커뮤니티 틈에서 어떤 모임 운영하고 계시는지 하나씩 설명. 틈새 모임하고 바탕 모임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매월마다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틈새 모임은 또 이제 직장인들이 좀 모이는 이제 20대들도 있고 30대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 막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젊은 느낌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문학하고 그다음에 소설, 격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은 이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질문지 주고 또 현장에서 질문 나누고 사전에 기록도 좀 할 수 있게끔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젊은 분들이 모이는 데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회사, 친구 관계, 뭐 결혼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은밀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통 이야기를 듣곤 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같이 영화도 보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하면서 관계가 좀 연결되고 생각과 사유가 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게 아침 그리고 저녁 소설 노벨문학상 받은 책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는 철학 관련해서 비문학 뉴 필로소퍼라는 매거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비문학도 사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섹터별로 하나씩 뭐 역사일 수도 있고 뭐 미술일 수도 있고 뭐 음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제 계속 흘러가고 소설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 장편 소설도 있고 단편 소설집 그다음에 국내 이렇게 섞어가면서 좀 진행을 합니다. 틈새 모임 이름은 왜 틈새 모임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단 이름이 틈이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시간이 사실 독서 모임 하는 전국 사례들을 보면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데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자기의 시간들을 삶의 어떤 사건의 연속들이 있을 때 그때 잠깐의 틈새를 통해 만난다. 약간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결국 사건과 사건이 이제 한 번 숨 쉬어주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서 이제 틈새 모임이라고 지었어요.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키워드는 왁자지껄이죠. 그 다음에 뒷담? 왜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자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경험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삶에서 뭔가 있었던 사건들을 가져오고 그 사건들과 그 책에 있는 텍스트를 연결하는 과정을 독서 모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시원하거든. 우리 직장 상사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책에서 나와요. 그는 모자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통쾌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바탕 모임은 지금 40, 50대 분들이 함께하는 인문학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고요. 일단은 다양한 직업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또 있다 보니까 막 같이 이야기하고 또 뭐랄까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해보고 이게 맞지 않냐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아까 30, 40대에 있었던 그 틈새 모임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양상이 좀 다른데 40, 50대 분들 특별히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가족을 잃어본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청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도 30대지만 그 바탕 모임에 가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이제 어른들 저보다 좀 선배 세대들이 지금 삶을 돌아보는 그 과정이 되게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서 되게 낯설게 서로의 삶을 좀 보고 또 개입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게 또 바탕 모임이 바탕이잖아요. 인문학이 결국 우리 삶의 어떤 근본, 어떤 사유와 어떤 삶의 태도의 어떤 근본에 가깝기 때문에 바탕이라고 지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모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은 어떤 게 있나요? 최근 진행했던 게 그 원수들 사랑 이야기라 그래서 그것도 옛날에 그 노벨문학상 받았던 책인데 저희는 어쨌든 책 자체를 사람들마다 돌아가면서 정하고 그 정한 사람이 진행까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설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에세이집도 읽고 그 전에는 공직사회에 대한 비문학 책도 또 읽고 주제가 되게 다양하고 최근에는 사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한 3번째, 4번째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인류학이나 또 환대에 대한 내용이 또 한 2-3번 또 반복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게끔 했던 거? 그게 좀 저희도 모르게 다 각자가 다른 책을 골랐지만 이런 고민을 우리가 공통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묘한 어떤 쾌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탕 모임도 키워드를 생각해본다면? 키워드를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성찰? 그래서 50대 되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경험을 많이 나눠주고 서로가 좀 성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로 했을 때는 저는 몰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다들 책을 다 읽어오시고 한 달에 1권 이상의 책과 한 2-3권 이상의 책을 읽으세요. 일단은 참여도나 그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서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좀 적절하지 않나. 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책을 읽진 않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말이 안 돼. 그리고 바쁘면 문화생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사실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랬을 땐 사실 내 삶과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책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는 위로를 드리고 싶죠. 안 읽어도 된다. 근데 조금 여력이 좀 되고 내가 카페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읽을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틈새 모임에서 진행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이제 얼럭키 스타트업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동료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는데 그분의 필력이 되게 좋고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문장이 되게 짧고 단문으로 팍팍 넘어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회사에서의 어떤 고충, 한 20대 중반, 중후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상사와 이상한 자기 회사 대표를 끊임없이 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그 대상을 자기의 있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상사와 또 대표를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약간 대리만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이 일단 회사인들에게는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표지는 이렇게 생각과 잡념 혹은 욕이 가득 찬 머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책이 한 권 더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번째는 참 괜찮은 태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류의 책이었어요. 사실 에세이집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 뭔가 몽글몽글하고 삶이 뭔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 한 30대가 넘어 보니
이런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지금 유키즈에 나오는 촬영 감독이 그 박지현 PD라고 있는데, 그분이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1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3일이 3일 동안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카메라 계속 이제 얼굴을 대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대화도 나누고 삶의 흔적이나 혹은 지난 역사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태도가 있지 않았나. 그게 이제 그 박지현 PD에게 주는 울림들에 대해서 짧게 한 6페이지 정도로 되는 챕터로, 한 50개 정도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로 이제 좀 썼던 책이고, 아주 바쁜 분들한텐 이런 책이 좀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분 이게 책이라는 게 어차피 이것도 안 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보잖아요. 한번 보고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는 방법, 이런 책을, 에세이를 읽는 방법, 꿀팁은 뭔지 아세요? 읽었던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나중에 되면 그냥 쓱 넘어가요. 더 좋은 에세이 책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재밌고 스스로 되게 파괴적인 어떤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책을 찢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커뮤니티 틈과 틈새 모임, 바탕 모임의 홍보를 해주신다면? 독서 모임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 첫 번째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혹은 개연성이 맞냐,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와 이 글의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이미지라든가 혹은 그런 어떤 장면들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야기 자체를 진짜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텍스트와 별개로 자기 경험을 쓰거나 그걸 잘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점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계속 경험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이야기의 어떤 정합성 이런 것만 얘기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사람들이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르다. 경험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보고 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 그게 저는 발견될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었을 때 같이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 몰입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할 때 찾아오는 그 따스함과 충만감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저희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은 소셜링, 또 다른 어떤 모임들, 강의, 또 같이 어울려서 만나는 그 커뮤니티의 그 순간들에도 결국에는 각자가 만나는 자기의 삶을 잘 공유해주고 차이가 잘 도드라지는 이야기들이 더 서로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 저희 커뮤니티도 그렇고 독서 모임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번 연도에 진행하는 뭐 사업들도 이제 많게 있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뭐 홍보를 하고 이제 모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이야기가 또 지역 안에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있는 뭐 영화 상영회나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강연회나 뭐 이런 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틈새 모임에서는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고, 네, 기록지를 사용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도 뭐 이걸 만들면서도 수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MBTI 할 때 N인 분들은 와서 바로바로 얘기해요. 그냥 이거 느꼈어. S인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머쓱한지 책을 막 뒤져봐요. 뒤져봐도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뒤져봐. 그럴 때 내가 어떤 거를 남기고 함께 나눠야 될까를 좀 돕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저희가 기록지를 좀 제작을 했었고, 제작을 하고 나서 책도 평가해보고 인상 깊은 문장도 좀 적어보고 질문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 답도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그 S인 분들이 좀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랬을 때 독서 모임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장치들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했던 것도 있는데, 뭐 여기는 그냥 가볍게 개요 정도 수준이고, 표지 그리는 것도 있고요. 표지가 생각보다 그 독서 책 출판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 표지를 어떻게 임팩트 있게 잘 주는가. 그래서 표지에 대한 해석들도 저희가 좀 나누기도 하고 키워드들도 있고요. 3개 정도 이렇게 써서 사실 독서 모임하고 그 책 읽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키워드만 기억에 남아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평가도 구성, 흥미, 공감, 메시지 확장. 요거는 비문학 항목이기 때문에 요 5가지를 기반으로 평가를 같이 내려보는 시간들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문장, 뭘 느꼈는지, 또 질문이나 뭐 답변이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합니다. 틈새 모임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죠? 틈새 모임은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원주 틈새 모임 치면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은 다 DM이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통 모임은 저희 당근에서 운영하고 있고 당근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하고 뭐 구글 폼하고 그런 걸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서요. 그렇게 좀 들어오시면 되고 틈새 모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좀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바탕 모임은 그렇지 않고 그냥 모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채널이 좀 나누어졌다는 점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 바탕 모임 그 당근에 여기는 좀 진지해 보이고 좀 빡세 보여요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나 와서 자기가 고른 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그림책을 하시는 분은 그림책을 선택하실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자기가 읽은 분량까지만 얘기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틈새 모임은 아니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돈 내고 하는데 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충 내가 300페이지 책을 50페이지만 읽고 와서도 잘 떠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독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도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반 정도가 책을 못 읽어올 때도 있고 읽었던 분량까지만 독서 모임 하더라도 2시간, 2시간 반 금방 가거든요. 누구나 아무나.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10대들도 한번 참여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오셔도 된다. 독서 모임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뭐 5명 이상 되면 2시간 반, 한 4명 정도 이하면은 한 2시간, 그리고 8명이 넘으면 3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책에 대한 인상 깊었던 거나 간략하게 좀 어땠는지의 느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장이나 아니면은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질문지 같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 오시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아구가 맞는 질문을 꺼내서 질문을 쭉 나누고 쭉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틈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저도 이제 어떤 준비를 좀 하니까 같이 어떤 교구를 쓰거나 카드를 쓰거나 하면서 조금 일상과 이 책을 좀 연결하는 과정들도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같이 설문조사나 재밌는 그런 게임들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루하지 않게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얘기 쭉 하고 나면 2시간, 2시간 반 금방 가죠, 보통. 자, 저희 모임 진행할 때 항상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그냥 오늘 어떻게 느끼셨어요로 모임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때는 되게 자유롭게 그냥 오늘 독서 모임에 대해서나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건 항상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 끝맛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 모임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SNS 채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또 밑에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